사실 그러니까 제가 만화를 어렸을 때 잘 안 봤었는데 제일 재밌게 봤던 때가 이제 그 시험 공부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전인데 도망독시록 카이지라는 만화를 정말 재밌게 봤었습니다. 역시 공부할 때 보는 만화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삶의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 카이지라는 주인공이 매번 인생을 건 도박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제그룹의 회장인 효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목숨을 건 도박을 유익거리로 즐기는 그런 빌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장 효도가 오늘 인카금융 서비스 투자 아이디어 업데이트 글의 커버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효도라는 사람은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모았지만 결국은 그런 고리대금업도 모두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한 거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리고 도박도 같은 맥락에서 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이기는 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1시즌 지금 이 시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10년 전에 볼 때는 1시즌이 막 종료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시즌 마지막은 이 카이지 주인공하고 효도가 마지막으로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상자 안에서 동그라미가 표시된 이 쪽지를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에서 이제 효도란 사람은 상자에 이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둘이 같이 이제 이 쪽지들을 집어넣기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이 쪽지를 넣을 때 이 쪽지를 이렇게 살짝 반으로 접어주어가지고 자기 차례에 동그라미 표시된 쪽지를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게임을 시작하는 게 이 효도의 전략이었고, 사실 이제 그저 확률에 기반해가지고 도박을 하는 그런 카이지에게 이 게임은 공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비록 효도가 빌런이었지만 투자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 이제 만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의 수라도 돈을 버는 투자 대안이라고 보장된 거는 잘 없습니다. 근데 다만 가치 투자자라면 충분히 유리한 투자 대안이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 성장에 기반해가지고 내가 기다리기만 하면은 결국에는 이기는 게임이라는 걸 확인하고 미리 게임을 이겨놓고 투자에 임하는 게 가치 투자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효도처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인카금 서비스 내용은 그런 관점에서 이미 이겨있는 투자 대안이다라는 거를 이제 지금까지 몇 가지 이제 투자 아이디어 글들을 통해가지고 확인을 해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24년 4분기 상보고서, 그다음에 주주총회, 그리고 최근 있었던 몇 가지 뉴스들 이런 걸 통해가지고 왜 인카금 서비스가 이렇게 접혀있는 종이 쪽지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24년 4분기 상보고서예요. 나온 지 좀 되긴 했는데 좀 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우선은 자회사 인수건입니다. 그래서 인카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헥사곤 파트너스, 그리고 대출 판매 법인인 모기지 리더스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카금 서비스는 이제 매번 비전으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 대면 채널을 많이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해가지고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항상 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판매 전문회사가 되게 되면은, 이 제도 도입이 되면은 이제 이런 자산 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그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카금 서비스는
24년 2월에 금융 컨설팅 2억 헥사곤 파트너스를 자회사로 편입시켰고 24년 11월에는 제 모비치 리더스를 인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인수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쉽게 되돌리기 힘들잖아요. 다시 현금화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인카그램 서비스가 그렇게 현금 측면에서 이제 여유가 있는 그런 기업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그만큼 제도 개편이 임박했고 실현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직 의미 있는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서 시너지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사주 취득이에요. 23년 같은 경우에는 70억에 거의 이제 다 채워가지고 이행률을 기록했고 24년에는 근데 43.6%밖에 이행을 못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주주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주주총회 가서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다 이행하지 못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비싸게 시장가로 매수하라고 종용하는 일부 투자자들의 요구를 다 수용한다면은 주주들에게는 이제 정말 주인인 주주들에게는 두 방향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원하지 않는 변동성에 노출되게 되는 그런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회사가 최적 자본 배치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주로서는 자기가 보유한 지분의 가치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 나가는 그런 자본 배치로부터 이탈하게 되니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보시면은 저는 이제 꼭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 모든 주식에는 나름대로의 주가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어가지고 PER이 지금 6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멀티플을 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기계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종용하는 거는 물론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사주를 기계적으로 매수하면은 주가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멀티플이 조정되는데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하는 적정 주가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회사가 돈을 써주길 바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비양심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주식을 많이 사서 부양해주는 걸 바란다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직접 대출을 받아서 사길 바랍니다. 스스로 보유한 작은 지분을 근거로 더 주식을 매수할 마음이 없는 여타주주들이 공동 소유한 기업이 매수의 주체가 돼가지고 매수하는 거에 강요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걸로 이제 임의로 변동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는 단타 혹은 주인이 아닌 사람이 이제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그런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치 투자자로서 그런 주가 변동성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기계적으로 이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가 조달할 수 있는 현금에는 제한이 있어요. 어떤 은행도 회사에게 무제한으로 신용을 공유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카그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허튼 곳에 현금을 소모하는 회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사 모집 자금 조달을 위해서 메리츠로부터 대출받은 연 17%에 달하는 이자를 내고 있는 부채를 갚아야 하고 또한 협상력하고 규모의 경제에 원천이 되는 설계사 수 증가를 위해서도 모집 초기 자금 선집행이 필수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메리츠로부터 지금 406억 원 정도 되는 이제 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406억 원이 아니라 314억 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되는 지금 대출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해 내로 모두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연간 이익의 추가 개선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24년에 낸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면은 한 69.1억 원 정도 되고 이거는 전체 순이익의 11% 정도 되는 수준으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거를 전부 올해 내로 갚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익의 추가 개선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금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굳이 이제 현금을 소모시켜가지고 이거를 갚을 여력을 제한시키는 거는 정말 주주로서 바람직한 방향의 자본 매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라면은 우선 믿을 수 있는 회사를 구분해내야 되고 그리고 투자를 했다면 충분한 시간을 주어가지고 회사가 투자한 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믿을 수 없는 회사에는 투자를 하면 애초에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가진 거는 그냥 MTS상에 나타나는 주식 숫자로 나타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 비중이에요. 그래서 그 인카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급성장을 이뤄냈는데 이런 성장 중에서도 지금 생명보험 시장이 저성장 중인데 이 밑에 보시면은 저성장 중인데 그 중에서도 생명보험 시장의 비중이 지금 31.5%에서 38.3%로 급증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제 얼마나 이제 인카금 서비스가 생명보험 시장에서 협상력이 강해질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소비자들은 점차 스마트해지면서 지출한 돈에 따른 효용을 중시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명보험보다는 바로 이제 그 보장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손해보험의 성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의 성장률이 23년에는 마이너스 10.8% 기록했고 그 다음에 24년에는 0.9% 기록해서 전체의 1.4% 대비해가지고 더 낮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생명보험 부문에서 큰 매출 성장을 일궈낸 것은 정말 값진 성과이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들 입장에서는 GA, 특히 인카금 서비스의 눈치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급격한 협상력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런 점은 뒤에 설명드릴 삼성생명 보이콧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힘의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인카금 서비스의 부채는 이미 지급이 확정된 수익을 미래에 나누어 가지고 인식하면서 회계적으로만 계상되는 부채라서 리스크가 없는 부채임을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이것도 이제 그 자본 총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이 오히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인카금 서비스의 성장의 질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입증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익 성장 측면에서는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이 23년에는 42%, 24년에는 110.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는 상당히 급격히 성장한 것 같은데 상당히 급격히 성장한 것 같은데 그 이익의 성장을 감안하면은 그렇게 이제 엄청 급격한 성장은 아니었고 25년 4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연간 26.4% 성장했는데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이익 성장 추이가 이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수익률 정도를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급성장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인카금 서비스는 고평가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계속해서 PER 4에서 6 사이를 오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시총은 3,643억 원에 불과해서
TTM 기준으로 봐도 PER이 5.8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4분기에는 실제로 매출이 약성장한 게 아니라 인식 기준이 변경되어가지고 매출이 실제 영업 활동 결과보다 적게 인식된 분기였다라는 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률에 이 멀티플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투자자로서 안심할 수 있는 투자의 대안이 되어준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산관리 종합회사로서 해자와 성장성을 정당하게 평가받는다면 실적 성장과 멀티플 성장이 이제 중첩돼가지고 높은 수익률에 이제 정말로 높은 수익률, 연간 기준으로 봐가지고 2배, 3배, 4배가 올라가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인식기준 변화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거래 가격이 이제 그 수익으로 인식되는 시기, 즉 보험을 이미 판매했지만 아직 받지 않은 수수료와 이연돼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그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4년 1분기에는 이게 2,731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2분기에는 2,671억 원, 그 다음에 3분기에는 2,798억 원, 그 다음에 4분기에는 3,373억 원이었습니다. 이거를 엑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제 수수료를 이연해가지고 인식해라 라는 가이던스가 도입된 24년 3분기에는 이연 수수료가 128억 원 증가했고 24년 4분기에는 이게 이제 온기로 반영돼가지고 575억 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산해보면은 QOQ 매출 급성장 추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2,104억 원이잖아요. 근데 2,351억 원으로 여기서 늘었지만 이제 여기에다가 이연된 수수료 128억 원을 더해보면은 이제 더 급격히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575억 원, 물론 이 575억 원이 다 가이던스 변화에 따라서 발생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거에 상당 부분은 아무래도 이연 수수료 부분이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 활동이 위축된 게 아니라 인식되는 방법만 달라진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 매출 성장은 역성장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관리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YOY로 매출 증가율은 49.5%였는데 물론 이건 이제 좀 이연 인식된 수수료를 감안하게 되면은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해 가지고 판관비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20.1%에 불과해가지고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비중이 높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에서 보시면 그 증감률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비중이 이제 10% 가까운 것 중에서는 지급 수수료만 이 전체 매출 증가율을 초과하는 매출 증가율을 보였고 급여에 있어서 증감률이 4.57%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보수는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저는 진정한 주주 환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회이사분들에게 1인당 평균 보수액이 전체 14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말 싸게 급여를 제공하는 회사도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24년 4분기 사업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들이고
또 이제 더 인상 깊게 본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